오늘은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은 시장 고점의 사이렌이다. 그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혹은 그 둘을 엮은 새로운 상품이든 근본 가치랑 무관한 폭발적인 확장이 보이면 그건 대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시장에서 성장은 대개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성장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유기적인 성장은 제품의 효용, 네트워크 효과, 실제 수요에서 비롯돼요. 반면에 무분별한 확장은 투기적 자본과 군중 심리가 만든 급등이죠. 이건 내재 가치의 견인보다 가격 기대가 앞서고 마지막엔 늘 똑같은 결말인 급락과 붕괴가 기다립니다. 되게 이렇게 시작하곤 해요. 초기의 빌더들이 시장을 이끌어요. 뭔가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죠. 그 다음에 초기 투자자가 들어와서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강세장에선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장의 주도권이 빌더에서 투기자로 넘어갈 때예요. 사람들의 질문이 뭘 만들까에서 이제 얼마에 던질까로 바뀌는 순간 시스템의 본질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큰 예시로 들을 게 튤립 버블, 닷컴 버블, 2008년에 MBS 사태 정도 있겠네요. 신상품의 남발과 과잉된 낙관, 마지막엔 모두 구조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또 다른 버블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기술만 바뀌었지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던 GBTC를 기억하시나요? 규제된 통로라는 희소성과 NAV 대비 프리미엄이 30%씩 붙던 때가 있었죠. 근데 환매 불가 구조 탓에 시장이 꺾이니까 프리미엄은 마이너스로 치닫게 되고 최대 마이너스 40%, 50%까지 갔었죠. 여기에 셀시우스 파산, 제네시스, 3에로 캐피탈 등 강제 매각이 겹치면서 안 그래도 죽어있는 시장에 얼음물을 끼얹었죠. 달콤했던 프리미엄의 끝은 지옥 같은 할인이었어요. 저도 이때 DCA를 하면서 지금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DAT라는 이름으로 데자뷰가 돌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는 상장 회사가 주식이나 부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코인을 매수해서 자산을 불리는 모델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DAT의 원조 맛집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비트코인으로만 DAT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톰리의 비트마인과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렇게 DAT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알트코인 트레저리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골판지 회사였다가 월드코인 트레저리를 선택하면서 3000% 급등한 에이코 홀딩스, 트왕의 코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트레저리를 선택한 알트5 시그마, 솔라나 트레저리를 선택한 포워드 인더스트리 등이 있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편리해요. 코인 지갑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거래소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죠. 증권 계좌만 있으면 손쉽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심지어 알트코인에까지 간접 노출이 가능하니까요. 더군다나 레버리지 쉬운 것 마냥 등락도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이 DAT라는 것은 결국 회사죠. 규제된 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라다 보니까 코인보다 더 안전해 보이고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더 조달해서 다시 코인을 사들이는, 듣기만 하면 불장의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의 핵심은 NAV 대비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유지되면 발행, 매수, 주가 상승, 재발행의 플라이휠이 돌아가죠. 이는 강세장에서 분명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증폭기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이 오면 코인이 먼저 꺾이고 DAT 주가는 더 빨리 무너지고 프리미엄은 붕괴됩니다. 발행은 막히고 유동성을 채우기 위해서 코인 강제 매도가 시작되고 하락은 연쇄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구조의 문제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간판만 DAT인 회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월드리버티가 있죠. 투자자들이 DAT에 넣은 금액이 시장 장내 매수로 쓰이지 않았고 재단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OTC 매각과 다를 바 없는 거죠. DAT의 본질인 장내 매수, 코인 가격 상승, DAT 주가 상승, 플라이휠이 부재한 사례입니다. 껍데기만 DAT일 뿐 빈 깡통 구조였던 거죠. 또 다른 케이스로 재단 주도 DAT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발란체 파운데이션은 10억 달러를 모아서 미국에 2개의 트레저리 회사를 세우고 각 5억 달러씩 할인된 아발란체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겉으로 보면 DAT 모델을 활용한 대규모 자금 유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단이 설계한 토큰 방어용 바이백에 가깝죠. 외부 돈이 들어와도 그게 시장 전체 매수 압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재단 설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죠. 내 돈이 진짜 장내에서 매수가 되는가? 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 해볼 거예요. 내가 가진 DAT 주식이 진짜 나스닥에서 팔릴까? 일부 에테나 DAT처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으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현재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입하는 비트코인에도 확실한 내러티브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런 내러티브가 너무나 빈약하고 그런 알트 DAT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서사가 없거든요. 시장에서 외면받는 순간 추가 조달은 막히고 GBTC 때처럼 마이너스 50%의 할인율이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할인율을 좁히려면 보통 SEC의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장치가 필요한데요. 사실 없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할인은 아주 오래 혹은 영원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유기적 성장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무분별한 확장의 사례를 보면 현재 크립토 시장에 번지고 있는 이 DAT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닷컴 버블. 그때는 수익도 없는 기업들이 눈알이라는 황당한 지표로 평가받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지표에 투자자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이 눈알 지표라는 게 뭐냐면 닷컴 버블 후반부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이나 이익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가, 즉 순수 방문자 수를 핵심 지표로 쓴 걸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 DAT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닷컴 기업들은 사업 모델이 빈약했지만 DAT는 최소한 트레저리 전략 자체가 모델이고 일부는 온체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2008년의 MBS 사태입니다. 이건 약간 구조적으로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 다 변동성 높은 자산을 증권으로 포장해서 투자자한테 팔았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증폭시킨 것도 같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위험은 조금 다른데요. MBS는 신용 위험, 그러니까 대출 상환 불이행이 핵심이었고 DAT는 변동성과 프리미엄 붕괴가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DAT가 불어나고 있는 모습은 닷컴 때랑 비슷하고 이 구조는 MBS랑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지금 시대만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불장이 절정에 다다를 때면은 항상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쏟아냈습니다. 닷컴버블 말기엔 이익은커녕 매출조차 없는 기업들이 상장했고 2007년 불장에도 부동산, 금융사들이 앞다퉈서 주식 자금에서 자금을 끌어모았죠.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최근 들어서 크립토 관련 IPO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현재 DAT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샤프링크, 비트마인이 이제 알트의 혀를 뚫어줘가지고 점점 이 알트코인 DAT가 유행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장의 IPO 러쉬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점차 크립토 관련 IPO가 많아지고 알트코인 DAT가 쏟아져 나온다면
전 그때는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나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금이 코어 자산을 떠나서 위험도가 높은 상품으로 몰리고 기업과 프로젝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무더기 상장을 감행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신상품의 남발은 시장의 마지막 불꽃을 비추는 신호탄이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